다항식에서 필요한 용어 정리하는 겁니다. 항이란 단어, 그 다음에 항의 차수. 우리가 다 아는 단어들이거든요. 계수, 동류항. 다시 한번. 항은 수학에서 수나 문자를 이루는 각각의 개체를 보통 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단항식이라는 뜻인데, 이런 것도 항이에요. x 이런 것도 항이고, 두 개를 붙여놓은 EX 이런 것도 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항식은 항이 여러 개, 일반적으로 여러 개인 걸 말하는데, 그 다항식 중에 단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항들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항이라 부르고, 항의 차수는 그 항에서 문자, 특정 문자가 곱해져 있는 개수를 말합니다. 몇 개의 개수가 곱해져 있습니까? x제곱 2차죠. 3x 1차예요. x제곱 y 몇 차인가요? 3차예요. 문자는, 차수라는 거는 문자와 곱해져 있는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x 하나, y 하나인데 차수를 정의할 때 같은 문자와 곱해져 있는 개수를 정의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몇 개든 간에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전체 차수를 정해요. 그럼 얘는 문자가 3개니까 3차. 근데 특정 문자라고 말했던 거는 별말 없으면 전체 문자를 말하기 때문에 3차가 되는 건데, 여기 만약에 여기 있는 식에서 x가 몇 차입니까? 그러면 그때는 x에 대한 2차가 성립하고, y가 몇 차인가요? 그러면 y에 대한 1차가 성립하고, 특별한 말 없으면 전체 차수니까 3차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x제곱 y랑 xy 제곱은 밑에서 배우겠지만 동류항이 아닌 거예요. 얘는 x가 2개, y가 하나인 거고, 얘는 x가 하나, y가 2개이기 때문에 차수가 틀려요. 전체 차수는 동일한데 개별적 차수가 틀리기 때문에 얘는 x2차, y1차, 얘는 x2차, 얘는 x1차, y2차. 개별 차수가 틀려서 이런 경우는 차수가 틀리기는 다른 이유로 얘는 동류항이 아닌 겁니다. 다항식의 차수는 항이 몇 개 배열되어 있든 간에 그 문자식에서 제일 높은 문자의 차수를 따라서 그 다항식의 차수가 결정된다라는 거는, 이거 뭐 중학교 때 우리가 했던 거니까. 개수는 어떤 특정 항에서 그 항 앞에, 그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우리가 개수라고 부르죠. 근데 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 게, 만약 우리가 x제곱 y 플러스 xy제곱 마이너스 5, 뭐 다음 주어져 있는 식을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시오 그러면 y 곱하기 x제곱, 이게 x에 대한 최고차이거든요. 그 다음은 플러스 y제곱 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다 보면 이 식을 그냥 통합된 문자가 아닌 다음 관계식을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시오 그러면 x제곱이 최고창, x의 1창, 그 다음에 상수항별했는데 이 x제곱 앞에 있는 이 y가 문자가 아니고 이제는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y가 되는 거예요. 한 문자로 정리하면 그것만 문자로 취급되고 나머지 문자는 모두 다 상수 취급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x의 개수는 y제곱이 개수가 되고, 그 다음에 x가 없는 모든 항들을 다 상수 취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는 개수는 숫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이제부터는 숫자가 아니고 어떤 특정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그 문자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다 개수라고 정의하고, 그럼 상수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자가 없는 모든 항들을 전부 다 상수항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여기 뒤에 만약에 이런 게 붙었다면 이건 문자가 아니에요.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했을 때 x에 대한 2차의 개수, 1차의 개수, 그럼 x 없는 모든 항들이 다 상수항이 되는 겁니다. 동류항은 말한 거로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동일하고 문자가 동일한 항, 그걸 보통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그러죠. 얘는 이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교과에 항상 있는 말이니까, 내림차수는 노름차수인데 다항식에 배열되어 있을 때 한 문자를 기준으로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을 먼저 배열하고 뒤로 가면 갈수록 차수가 낮게 배열하는 것들을 보통 내림차순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차수 낮은 거에서 뒤로 가면 갈수록 차수가 올라가는 것들은 오름차순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차수를 오름차순 나타내지는 않죠. 웬만하면 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다 내림차순합니다. 밑에 얘가 나와 있는데, 여기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러면 아까 말한 x의 최고창부터 먼저 써야 되거든요. x에 대한 2창 쓰시고, 그래도 x에 대한 1창, 이게 x가 하나 있고 여기도 x가 하나 있죠. 그럼 x를 뺀 나머지 마이너스 y가 개수가 되는 거고, 여기 x를 제외한 마이너스 3이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동량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두 개는. 동량 묶으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이렇게. 그 다음은 x가 없는 1창, x 없는 상수항. 얘 x 없고 얘 x 없고 얘 x 없어요. 얘는 다 상수항 취급하는 겁니다. 이 전부 다 상수항. x에 대한 2창, x에 대한 1창, x 없는 상수항. 얘는 그래서 x에 대한 2차 다항식이 돼요. 항의 개수는 3개입니다. x 2창, x 1창, x 없는 상수항. y라는 문자가 들어가는 네. 상수항이라고 해요. 문자 이게 핵심이 뭐냐면 다함식을 x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시오. 그러면 그 문자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그 문자만 문자 취급받고 그 문자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상수 취급받는 거예요. 그럼 x에 대한 다항식으로 정리하시오. 그러면 x라는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y가 됐든 z가 됐든 a가 됐든 전부 다 숫자 취급하는 거예요. 이 정리는 내림차순 정리죠. 차수 높은 것부터 내려가는. 그럼 반대로 오름차순 하시오. 그러면 이게 먼저 써지고 그 다음 이거 써지고 반대로 쓰면 돼요. 자, 근데 문제를 그럼 이번엔 이 식을 x에 대한 식이 아닌 y에 관한 식으로 여봐도 내림차순 하니까 내림차순 정리하시오 라고 했다 칩시다. 이 식을 똑같은 식을. 그럼 이번에는 y가 기준이니까 y가 문자 나머지 다 숫자예요. 그럼 최고창은 2y 제곱이죠. 그 다음은 1창 y에 대한 1차식인데 그럼 y가 한 개씩 붙어 있는 거 여기 있죠. 여기도 있네요. 그럼 얘는 y의 개수가 마이너스 x, 얘는 y의 개수가 4. 그럼 걔를 붙여보면 4 마이너스 x, y 이게 개수가 돼요. 4 마이너스 x가 개수가 돼요. 그 다음은 제곱항 1창들 빼고 남는 나머지를 전부 다 상수항이라고 이렇게.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를 상수항 취급한다는 뜻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y에 대한 2차 다항식을 내림차순 정리한 게 되고 굳이 오름차순 하라면 이제 반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딱히 연습 없이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도 딱히 연습할 건 없습니다. 그냥 한번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동량끼리 모아서 더하거나 뺀다. 이건 뭐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죠. 동량끼리 모아서 덧셈, 뺄셈 하는 거 다 아는 내용이고 다항식끼리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앞쪽 다항식, 뒤쪽 다항식을 덧셈 기준으로 좌우를 바꿔도 어차피 변함없고 결합법칙도 성립하죠. 이렇게 앞에 두 개 다항식을 먼저 더한 다음에 뒤를 더하나 뒤 걸 먼저 더한 다음에 앞에 걸 더하나 중복 처리하지만 않으면 답은 동일하다. 그래서 여기는 역시나 크게 문제 없어서 생략하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는 다 집에서 푸는 겁니다. 풀어와서 나중에 질문하시는 거고. 자, 다항식의 곱셈. 다항식의 곱셈은 분배법칙 이용해서 식을 전개한 다음에 동량끼리 모아서 정리한다. 다 아는 내용이다. 딱히 어려울 거 없고 다만 그 전개하는 과정에 전개라는 건 풀어헤치는 거죠. 곱해서 나열하다 보면 이게 항이 막 배열되면서 풀어헤쳐지니까 그걸 보통 전개라고 그러는데 그 전개하는 과정에 기본적으로 지수법칙 정도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몇몇 개 지수법칙들 잘 기억해야 되고. 곱셈 같은 거는 교환이 성립하고 결합도 성립하고 분배는 언제 쓰는 거냐면 집합의 연산, 그러니까 그 항의 배열의 연산이 일정하지 않을 때 분배법칙을 써요. 결합과 분배의 차이점은 연산이 일정하냐 일정하지 않냐의 차이점이에요. 연산이 일정하냐 아니면 얘는 그렇지 않냐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전부 다 뭐 어떤 항을 배울 때 다 덧셈만 하세요. 그러면 앞에 두 개를 더하나 자리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뒤에 두 개를 더하나 답은 동일하다. 이게 결합법칙이죠. 곱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분배는 안 그렇죠. 연산이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라면 가로를 내 마음대로 바꿔도 괜찮나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가로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나열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분배법칙. 그래서 연산이 덧셈, 곱셈 이렇게 연산이 일정하게 쭉 배열되어 있으면 결합을 쓰시면 되는데 덧셈, 곱셈 이렇게 되고 가로가 있을 때는 가로를 바꿀 수 없고 풀어헤쳐서 전개하거나 아니면 풀어헤쳐 있는 거를 이렇게 곱의 개념으로 다시 묶어주는. 그러니까 분배법칙은 나열하는 것만 분배가 아니고 분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통된 곱이 있으면 이거 묶을 수 있겠는데
처음에 곱셈하기 전 과정을 돌릴 수 있는 약간 느낌은 인수분해인 거죠. 그런 개념으로 바꿔주는 것도 분배 법칙의 일종이라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도 그래서 딱히 뭐 대단할 게 없기 때문에 뭐 분배 따로 못하진 않잖아요. 그 뒤쪽에 있는 것 중에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책에서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다음 식을 전개할 때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간단히 하시오. 그러면 다 풀어헤쳐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다 풀어헤치는 게 아니고 다음 식의 전개식에서 이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다 풀어헤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필요한 항만. 뭐 어떻게 곱하면 3차항이 나올까 했더니 앞에 3차항과 뒤에 있는 상수항 마이너스 3x 세제곱 그다음 여기 있는 2차항과 여기 있는 1차항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2x 세제곱이 되고 그럼 여기 상수항이 있으면 이게 3차항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분배하면 3차항이 나올 텐데 여기 상수는 있으나 이쪽에 3차항이 없었기 때문에 3차는 이거밖에 안 나오고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3차항 개수는 마이너스 5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필요한 항만 정리해라. 너무 다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다.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죠. 고등부 수업의 시작은 사실 여기서부터예요. 그 전에는 용어 정리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곱셈 공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들이죠. 어떻게 눈에 익어요? 네. 그럼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문제도 중학교 때 많이 했던 문제니까 이것도 생략하도록 하고 다만 1번, 2번 공식은 필히 암기돼 있어야 되고 3번은 암기돼 있다는 얘기는 이제 문제 풀 때마다 적용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3번은 적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고 4번은 뭐 적용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분배하는 게 더 낫고 3번은 사실 적용 안 하고 그냥 푸는 게 이것도 빠르긴 한데 이걸 활용을 좀 해보라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 뭐 인수분해 할 때나 아니면 2차 방식의 근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때 조금 그래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알아둬서 나쁠 건 없어서 설명하는 건데 보통 전개할 때는 그냥 전개하는 게 더 빠르긴 하죠. 일일이 대입하는 것보다는. 곱셈 공식 2라고 되어 있는 게 고등학교 때부터 쓰이는 곱셈 공식들인데 1번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 때 곱셈 공식과 같은 유사한 내용을 보시면 돼요. A 플러스 B 이거 있죠? 이거를 제곱하게 되는 규칙이 뭐냐면 일단 나와 있는 항들을 모두 다 제곱하라는 얘기예요. A 나와 있으면 A도 제곱하고 B 나와 있으면 B도 제곱하고 그리고 나와 있는 항 중에 두 개 항을 묶어서 곱한 다음에 부호에 맞춰서 2배 하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규칙이에요. 일반 공식은 당연히 이걸 여러 번 반복적으로 분배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총 9번의 분배를 거치시면 돼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이거 분배하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과정을 간소화한 거지. 그 결과를 보고 빠르게 이해하려고. 근데 그 결과를 보고 빠르게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이 곱셈 공식을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판단된 거고 위에 있는 이 규칙 따라서 아래에 있는 이 항 3개짜리의 제곱식도 같은 규칙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나와 있는 항을 일단 나와 있는 항들은 전부 다 제곱해서 더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항 중에 2개씩 짝지어서 곱하는데 부호에 따라서 2배씩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항 3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2개 짝지어 곱하다 보니까 AB라는 항이 나오고 BC라는 항이 나오고 CA라는 항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거기에 각각 2배씩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 규칙을 통해서 약간 활용을 해보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을 제곱하시오. 그러면 이것만 따로 외우는 곱셈 공식은 없거든요. 좀 전에 배웠던 저 패턴을 그냥 변형해서 푸는 건데 나와 있는 항을 모두 다 제곱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와 있는 항 중에 2개씩 짝지어서 곱한 다음에 부호에 맞춰서 2배 하는 겁니다. 그럼 얘랑 짝짓고 얘랑 짝짓고 문자는 얘랑 짝짓고 이렇게. 그럼 AC 아닌가요? AC도 그냥 나쁘진 않은데 보통 문자식을 항 3개를 배열할 때 A와 B와 C를 나란히 곱할 때는 A와 B를 곱하면 보통 AB로 쓰는 게 좋고 B와 C를 곱하면 BC로 쓰는 게 좋은데 A와 C를 곱할 때는 알파벳 배열보다는 이렇게 윤환의 순이라고 그러거든요. 차 바퀴 돌듯이 문자를 이렇게 돌려 쓰는 규칙 A, B, B, C, C, A 이렇게 쓰는 게 좀 보기 좋다고 해서
우리가 배운 문자 배열을 본다면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고 배웠는데 이건 왜 거꾸로 자꾸 배열하지? 라고 하면 이런 느낌으로 수학은 가끔 항 3개짜리 돌렸을 때는 이렇게 많이 쓴다라는 건데 이걸 AC라 써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2배 하겠죠? 2배씩 해라. 근데 이제 부호에 맞춰야 되니까 A와 B는 둘 다 플러스니까 플러스로 하는 거고 B와 C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가는 거고 C와 E도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부호에 맞게 배열하시면 돼요. 1번은 중학교 때 배웠던 합의 제곱식이나 차의 제곱식을 좀 더 확장해서 공부할 때 보시면 되고 2번 개념은 A 플러스 B를 3번 곱하라는 얘기는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를 하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앞쪽에서 배울 때도 그랬지만 2x 마이너스 3y 곱하기 4a 플러스 5b 만약 얘를 내가 분배하라면 이렇게 분배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8ax가 나오죠. 이렇게 곱하면서 뭐 10bx가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서 마이너스 12ay 이렇게 곱하면서 마이너스 15by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배열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곱셈할 때는 어쨌든 앞쪽에 가로 중에 앞쪽에 있는 가로에 있는 2개 항 중에 하나를 뽑아줘야 되죠. 그 뒤에 있는 가로 중에 2개 항 중에 하나를 뽑아서 이렇게 분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앞쪽에 있는 가로 중에 2x를 뽑는데 뒤쪽에 있는 가로 중에 4a를 뽑지 않고 5b를 뽑으면 플러스 5b를 뽑으면 이렇게 분배한 항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앞쪽에 있는 항에서 2x가 아닌 마이너스 3y를 선택하고 뒤쪽에 있는 가로에서 4y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곱한 항이 나타난다는 뜻이죠. 우리가 배우는 곱셈 공식이 결국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죠. 가로가 2개든 3개든 몇 개든 각각 가로에서 무조건 한 개씩의 항만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가로에서 내가 A를 뽑았다고 칩시다. 자리가 없어서 일로 갈게요.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이걸 전개해서 만들어지는 항의 배열을 찾으시오 그러면 기준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한데 그냥 A를 내가 누가 시키진 않았지만 내가 개념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A를 기준했어요. 그럼 A가 가장 많이 곱해지는 항을 뽑아내려면 첫 번째 가로도 A, 두 번째 가로도 A, 세 번째 가로도 A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은 A가 2개, B가 하나인 게 낫겠죠. A가 3개가 가장 많을 때고 이거 말고는 더 이상 A가 가장 많이 곱해지는 케이스는 없으니까 A 3개, 그럼 그 다음은 A 2개, B 하나. 근데 A 2개를 뽑아낼 때 여기 A 2개를 뽑고 이쪽에서는 B 하나 이렇게 뽑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A를 이쪽에서 A를 뽑고 이쪽에서 B를 두 번째 가로에서 B를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첫 번째 가로에서 B를 뽑고 두 번째 A, 세 번째 이렇게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여기는 처음에 있는 항이 A세제곱이죠. 여기는 세 군데에서 뭐가 나오냐면 A제곱 B가 나와요. A가 2개, B가 하나. 그 다음은 A가 하나, B가 2개인 케이스. 그럼 A가 하나 여기, 나머지는 B. A가 하나 여기, 그럼 나머지는 B. 여기서 A가 하나, 그럼 나머지는 B. 이런 느낌으로. 그럼 이렇게 뽑아내면 A 하나, B 2개인 AB 제곱항이 나와요. 마지막은 B만 3번. B, B, B. B 세제곱. 그럼 이걸 전개하다 보면 항의 모양은 이런 항의 모양만 나타난다는 뜻이죠. 근데 다만 A 세제곱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어서 1A 세제곱이 되고 A 제곱 B는 나올 수 있는 경우가 3가지라 3A 제곱 B가 되고 얘도 A, B 제곱이 3개 얘는 B가 3개, 1개 이런 느낌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배열을 정리해서 답을 쓰다 보니까 답이 이렇게 나와요.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B의 세제곱. 이해되시겠죠? 이런 배열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가운데가 플러스가 아니고 이제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럼 항의 모양은 변함이 없어요. A 3번, A 2번, B 하나, 그 다음 A 1번, B 2번. 자,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면 항의 배열은 변함이 없을 텐데 결론은 B가 곱해지는 횟수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B가 짝수번이면 플러스, B가 홀수번이면 마이너스. 그럼 얘는 B가 없으니까 플러스, 얘는 B가 하나니까 마이너스. 그죠? B가 하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는 B가 두 개니까 마이너스 B가 두 번 곱해지면 플러스. 얘는 B가 홀수번, 세 번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있어. 별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계산 규칙은 앞으로도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냥 쉬운 예로 이런 걸 만약 분배하시오 그러면 그냥 일일이 분배하기 좀 귀찮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x밖에 없으니까 x의 최고창으로 생각해 본다면 x의 3창이 최고창이고 그다음 x 2창은 x 두 개 숫자 하나죠. 그럼 x 두 개 숫자 하나니까 3x 제곱, x 두 개 숫자 하나니까 2x 제곱, x 두 개 숫자 하나니까 1x 제곱. 그래서 결국은 저기는 상수항들 다 덧셈한 게 제곱의 개수가 되고, 그 다음 x의 개수가 되려면 x 하나 숫자 두 개인데, 그럼 여기 x 하나 숫자 두 개 선택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1, 2, 3 세 개 숫자 중에 두 개씩 곱해서 배열하는 거니까, 덧셈하는 거니까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1 이게 x의 개수가 되고, 맨 끝에 있는 상수는 1, 2, 3을 모두 곱한 값이 상수항이 됩니다. 이런 규칙을 가지고 분배하다 보면 이게 일일이 다 전개하지 않아도 좀 더 빠르고 쉽게 이렇게 다항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규칙을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결론은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과정을 좀 간소화하면 그렇다는 거지만 실제는 외워야 됩니다. 잊지 마셔야 되고, 또 형상화된 내용, 얘도 형상화된 내용으로 네모와 세모를 전체 더한 다음에 세제곱하시오. 그러면 일단 네모의 세제곱 플러스 3 네모 두 번 세모 한 번 플러스 3 네모 한 번 세 번 두 번 플러스 세모가 세 번, 이런 규칙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만약 마이너스가 붙으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얘를 곱셈해도,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배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 곱셈하는 방식, 분배하는 방식이 있는데 몇몇 개들은 그냥 딱히 규칙이 없고 그냥 막 배열하는데, 어떤 곱셈들의 분배는 이거를 외워두면 나중에 써먹을 때가 많다는 거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만 모아서 지금 우리가 공식화하고 있는 건데, 이런 케이스로 배열되어 있는 경우도 결국은 마찬가지인 게, 이걸 분배하다 보면 답은 처음에 있었던 a 플러스 b에 a의 세제곱에 플러스 뒤에는 b의 세제곱, 이런 걸로 간소화되더라는 얘기지. 그럼 앞으로 이런 형태의 곱이 나오면 중간과정 생략하고 빠르게 답을 이렇게 정리해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규칙은 이거예요. a 더하기 b. 그 다음 가려보면 a의 2창. 그 다음에 a, b를 곱하면 플러스 ab죠. 거기 부호 반대. 끝에 있는 b의 제곱. 이렇게 곱해놓으면 앞에 있는 거의 세제곱 플러스 뒤에는 세제곱이 나타나요. 왜요? 그러면 왜요는 없어요. 그냥 분배하다 보니까 쉽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곱하면 a 세제곱이잖아요. 이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 제곱 b가 나오죠. 근데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a 제곱 b가 서로 지워집니다. 그다음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ab 제곱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서 마이너스 a 제곱 b가 지워요. 마이너스 ab 제곱이 지워요. 서로 없어져요.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만 나온다는 얘기죠. 딱히 뭐 대단할 건 없다. 그냥 하다 보니까 간편하게 답이 나오더라. 그 결과를 우리는 기억한다라는 거고, 반대보로 a 플러스 b가 아니고 a 마이너스 b. 그럼 이 결과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나오게 분배하려면 이 뒤에 뭐가 필요하냐면 앞에 있는 항의 제곱.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ab죠? 부호 반대. 플러스 ab. 끝에 있는 거의 제곱. 플러스 b제곱. 얘를 붙여서 곱하면 딱 이 모양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공식을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보다는 형상화된 내용으로 네모 플러스 세모 곱하기 네모 제곱 마이너스 네모 세모. 자,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세모의 제곱, 요거를 이해하면 네모의 세제곱 플러스 세모의 세제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부호만 반대로 바꿔서 네모 빼기 세모, 앞에 거의 제곱. 외울 때는 이렇게 자꾸 말을 해가면서 외우는 게 더 나아요. 그래야 이제 익숙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익숙해지면 뭐 이렇게 안 해도 되겠지만, 혼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말을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왜 저래 하지, 뭐 좀 혼자서 자꾸 말을 하면서, 둘을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
플러스 네모 세모, 그 다음에 뒤에 세모의 제곱. 그럼 앞에 거에 세제곱 붙여서 네모 세제곱 마이너스 세모 세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책에서 이렇게 형상화해 줬잖아요. 형상화하는 게 이해하기 편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공식과 다섯 번째 공식은 좀 어려운 공식들이에요. 그 네 번째는 어렵기도 하고 변형도 잘 되고 그래서 좀 어렵고 복잡하기도 하고 다섯 번째 공식은 잘 안 쓰여요. 굉장히 낮은 빈도로 쓰여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 까먹죠. 차라리 어려워도 연습이 여러 번 되면 머릿속에 기억이라도 하고 있을 텐데 얘는 딴 게 뭐 10번 나오면 쟤는 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나오면 이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게 플러스였나 마이너스였나 막 헷갈리기 시작하고 제곱이 어디 붙는 것도 헷갈리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오히려 5번 공식은 우리한테 굉장히 곤란한 애예요. 자주 쓰기에는 자주 안 나오고 그래서 자주 안 나오니까 연습이 덜 돼 있다 보니까 한번 툭 튀어나오면 모르겠고 그래서 굉장히 난해한 그런 부분에서 난해한 문제인데 4번은 좀 자주 쓰기도 하는데 좀 어렵기도 합니다. 일단은 공식은 말했죠. 별거 없어요. 분배하다 보니까 중간에 싹 다 지워지고 이렇게만 남더라는 얘기죠. 구조는 이렇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앞에 거 제곱 나온 항들 모두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두 개항의 곱 마이너스 두 개항의 곱 마이너스 두 개항의 곱 이렇게 해서 이걸 분배하기 시작하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이렇게 남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뭐 분배해보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그래서 알아둬야 돼요. 뭘 알아둬야 되냐면, 요 가운데 있는 식이잖아요. 요 가운데 있는 식에 2배를 한다고 해봅시다. 이 식의 2배. 그러면 2a제곱, 2b제곱,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써질 텐데 갑자기 얘만 뜬금없이 2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식이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식의 앞에다가 다시 2분의 1을 곱해줘요. 무슨 의미냐면 2를 곱한 다음에 2를 나눴다는 뜻이니까 분배하다 보면 위식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식과 아래식은 동일한 건데 아래식을 잘 보는데 여기서 이 부분을 좀 바꿔 쓸게요. 2a 제곱, 2b 제곱, 2c 제곱 더한 것을 혹시 이렇게 써도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2a 제곱을 a 제곱 더하기 a 제곱, b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굳이 이런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지? 여기 a 제곱, 여기 b 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2b. 여기서 많이 보던 거죠? 완전 제곱식이에요. 바꿔 쓸 수 있고 여기 b 제곱, 여기 c 제곱, 여기 마이너스 2bc. 바꿔 쓸 수 있고 마지막 여기 c제곱, 여기 a제곱, 여기 마이너스 2ca. c-a의 완전 제곱으로 이 괄호를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 식 있죠? 이 식은 두 개의 관계식과 같아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관계식과도 같아지고 두 번째는 이 2분의 앞으로 이게 가운데 껴있으면 좀 이상하니까 앞으로 쭉 당겨줘요. 2분의 1 가로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 이 부분 중가로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 얘랑도 같아져요. 얘가 그래서 아까 말한 이 4번식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공식도 긴 데다가 뭐 이렇게 변형도 되다 보니까. 전개를 만약 하게 되면 2분의 1이 a 그 괄호 첫 번째 괄호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도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분배해도 얘가 나온 거고 얘를 분배해도 얘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이 부분이 요 부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실제로 여기 있는 부분이죠. 닫히면 더 헷갈리니까. 이 부분이 2분의 1 중괄호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일단 이 식의 전체 2배 해본다. 근데 2배 하면 식이 바뀌니까 다시 2로 나눈다. 그럼 원식과 결과도 차이가 없는 식이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변형이 이렇게 2a제곱, 2b제곱, 2c제곱을 2개씩 합으로 표현한 다음에 항을 3개씩 묶어서 완전 제곱식 변형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 하늘색 부분이 이렇게 2개곱으로 바뀌고 저기 부호가 바뀌면 부호가 바뀌었다고요? 바뀌면 여기요? 네 거기 여기 부호가 바뀌면? 거기가 그냥 저 상태에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만 바뀌면 저거는 저 부호일 때만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우선은 이 곱셈을 분비하면 얘가 된다는 거. 그렇죠? 그거는 기억해야 되고. 근데 이 곱셈과 이 결과가 나오지는 거와 관계없이 만약에 이건 지울게요. 이 곱셈에 어쨌든 얘를 곱해야 얘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얘를 제외하고 여기도 제외하고 여기만 딱 봤을 때 그래서 이게 만약 빼기가 아니고 빼기가 아니고 플러스면 이게 다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여기만 마이너스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남는 거예요. CA가 붙어있는 이 부분은 그냥 마이너스가 남는 거예요. 근데 왜 아까 그럼 굳이 처음에는 마이너스만 설명하신 겁니까? 그러면 4번 공식의 결과가 얘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었어야만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결과 이거를 끌어내기 위한 곱셈 공식은 이거였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얘기를 드렸을 뿐이지 얘만 독립적으로 본다면 이 부가 바뀔 때마다 이 합의 제곱식이나 차의 제곱식의 부가 반대로 바뀌긴 하겠죠.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변형 문제 있어요. 어떤 삼각형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게 어떤 삼각형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 삼각형에 세 변이 있겠죠? 세 변의 길이를 ABC라고 합시다. 근데 저 세 변을 가지고 각각 세제곱 해봤어요. 그들을 더해봤어. 근데 이 결과가 세 변을 모두 곱한 값의 세 배한가와 답이 똑같을 때가 있어. 이럴 때 저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 문제가 예전에는 참 잘 나왔었거든. 근데 지금은 잘 안 나오는 게 유형을 변경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야. 변형할 수 없고 딱 이 문제에서만 성립하다 보니까 답을 애들이 외워요. 정삼각형이요. 이렇게 외운다는 얘기죠. 결과가. 이게 왜 정삼각형인지를 밝히는 과정에 막 이랬다 저랬다 문제를 변형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변형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좋으나 출제하기는 좀 애매한 거죠. 외워서 답 쓰는 애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면 좀 전에 배웠던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식인데? 이항원에서. 이거 어디서 봤던 거냐면 좀 전에 저기서 봤던 거예요. 아,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곱한 식이야. 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봤더니 가만히 있어봐. 그럼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인데 두 개를 곱해서 0 되는 거니까 얘가 0, 얘가 0인데 잘 모르겠는 데가 되는 거죠. 이게 0이 되는 조건이 뭐고 이게 0이 되려면 뭐가 되지? 좀 헷갈리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 번 더 가요. 그러면서 내가 좀 전에 배웠어. 얘가 변형이 된대. 뭘로? 2분의 1 중괄호로. 그 중괄호 안에는 두 개항의 차의 제곱식이 들어간대. 얘는 그냥 따라서 붙는 거고. 이렇게. 그럼 남은 건 얘가 이제 0이 된다는 뜻인데, 이제는 아까랑 좀 달라졌어요. 두 개 가로, 2분의 1 어차피 0이 아니죠? 그럼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얘가 0이 되기 위한 조건은 성립하지 않아요.
세변 길이는 모두 양수기 때문에 양수 3개 더해서 0이 될 수 없겠죠. 결론은 뒷게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려면 모두 다 0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제곱 중에 어느 하나라도 0이 아니면 이 합이 0이 될 리는 없어요. 따라서 A 앞에 있는 것 얘가 0이 된다. A 빼기 B는 같다. 동시에 B 빼기 C 같다. 동시에 C 빼기 A 같다. 결국은 다 같다라는 뜻이죠. 이건 또는이 아니니까 얘가 같거나 이게 아니고 이게 0돼야 되고 0돼야 되고 0돼야 한다는 뜻은 AB 같고 BC 같고 CA 같고 모두 같고 정삼각형이구나.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패턴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까지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5번 공식은 말한 대로 잘 안 나오는 공식이긴 한데 이제 패턴은 이거는 정형화된 내용. 이것도 별거 없어요. 분배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어떤 항의 제곱 플러스 어떤 항과 또 다른 항의 곱 뒤에 또 다른 항의 제곱 얘랑 가운데 부분만 살짝 바꿔요. 마이너스 네모 세모 플러스 세모의 제곱 얘를 분배하게 되면 네모가 4번 곱해지고 플러스 네모가 제곱 세모가 제곱 플러스 세모의 4제곱 이런 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식의 많이 적용돼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얘랑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를 분배하면 x제곱 플러스 x 4제곱 플러스 x제곱 1의 제곱이라 1은 생략하고 이렇게 자꾸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을 적용되게 됩니다. 얘를 분배하면 얘가 됩니다. 네모를 x, 세모를 1로 보면 된다라는 거죠. 잘 안 나오지만 한 번씩 잊어버릴 때쯤에 한 번씩 좀 봐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것들을 지금 막 이걸 분배할 때 막 노가다 하지 마시고 위에 배웠던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해야 됩니다. 이용해서 이렇게 한 번씩 해 봐야 되고 그럼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딱히 선생님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냥 네가 노력하시고 네가 쓰시고 이면제 쓰시면서 계속 습득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내가 뭐 백날 설명해봐야 뭐 나야 보면 이건 몇 번 공 적용하면 되겠다 싶은데 그래요? 본인만 자꾸 감이 멀면 이렇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전개할 때는 몇 번 공식 쓰자라는 구조 맞춰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길어? 가 되는 거죠. 이게 뭐지? 그러면 아까 배웠던 그 공식 이 공식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얘는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마이너스 3abc랑 같다. 이 꼴에 맞추는 거예요. 그럼 여기 3a를 a로 보고 b를 b로 보고 마이너스 2c를 c로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얘를 제곱한 게 여기 있어야 되겠죠? 얘를 제곱한 거 있고 얘를 제곱한 거 있네요. 그 다음 여기는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두 개항을 곱한 다음에 부호반대요. 얘네들이 곱하면 3ab 부호반대 마이너스 3ab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2bc 부호반대로 바꾸면 플러스 2bc 얘네들이 곱한 값이 마이너스 6ca 부호반대로 바꾸면 플러스 6ca 그럼 정확히 이 꼴이 완벽히 성립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걸 다 분배하지 말고 이 꼴이니까 결과만 기억하자는 얘기죠. 결과는 맨 앞에 있는 3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c의 세제곱 그다음 여기 마이너스 3 곱하기 가로 3개 붙여서 3a 곱하기 b 곱하기 마이너스 2c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27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마이너스 8c 세제곱 음수 곱하면 양수가 되고 3, 3, 2, 12 아닌가요? 18 a, b,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본인이 빨리 몇 번용인지 파악해서 잘 적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면지를 계속 이용해서 계속 연습을 좀 하시기도 하고 곱셈공식 변형이죠. 중학교도 그랬잖아요. 곱셈공식 배우고 나면 뒷부분에 곱셈공식 변형을 배우죠.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도 곱셈공식 배우면 곱셈공식 변형을 배웁니다. 근데 1, 2번은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생략하고
우리는 3번 이유로 갑니다. 중간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도 해보시면 알았지만 결국은 이항의 개념이죠. 새로 뭔가를 뭐 창조하는 개념이 아니고 원래 현황들을 이렇게 이항을 하면서 누구를 좀 더 주력해서 표현할 것인지의 차이점이었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b를 제곱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인데 얘를 주력해서 표현한 식이었던 거죠. 근데 주력을 얘로 바꾸는 겁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우리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항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ab. 결론은 이항의 개념이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항의 개념이다. 아까 배웠던 식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인데 물론 배울 때 이게 뒤에 순서 있었죠. b 세제곱 맨 뒤로 가긴 했었는데 덧셈이라 뭐 굳이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배열했을 때 여기를 뭔가 겹쳐 보이죠? 3ab로 묶을 수 있는 듯해. 인수분해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만. 그럼 3ab로 묶으면 앞에는 a가 남고 뒤는 플러스 b만 남죠. 이제 얘가 주인공이 아니고 얘를 주인공화 하려는 겁니다. 그럼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에 이게 통째로 넘어가면서 여기 앞에 있는 부가 반대로 바뀌죠.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이건 안 바뀌죠? 고배 개념이니까 맨 앞에 있는 대표 부분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형상화. 어떤 항의 세제곱 플러스 또 다른 항의 세제곱항을 곱셈 공식 변형이화하시오. 그러면 3차 떼고 네모 더하기 세모 부호 맞춰서 그 3차 뗀 걸 위에다 갖다 붙이고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고 3 내려와주고 앞뒤항 곱해주고 위에 거 보고 따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로는 앞에 썼던 가로를 이 3차만 떼고 앞에 있는 가로 그대로 다시 복사해서 쓴다. 이런 느낌을 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느낌이라면 이게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같은 규칙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죠. 네모 세제곱 마이너스 세모 세제곱을 곱셈 공식 변형 이용해서 계산하시오. 그러면 3차 떼고 네모 빼기 세모. 근데 그들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에 그 다음은 플러스 따라오고 앞에는 3 내려와주고 앞뒤함 곱해주고 앞에 있는 가로 다시 한번 복사해 써주고 이런 느낌을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3번 곱셈 공식 변형은 이렇게 적용 잘 시키시면 된다라는 거고 4번 곱셈 공식은 이것도 뭐 간단하죠. 이걸 전개하게 되면 a제곱 b제곱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였는데 얘가 주인공이에요. 싹 다 넘어가겠다는 얘기죠. a제곱, b제곱, c제곱, 그럼 우변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인데 얘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중에 마이너스 2가 겹쳐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바깥으로 빼냈더니 ab 플러스 bc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곱셈 공식은 얘가 주인공이든 얘가 주인공이든 이 곱셈 공식은 어디로 변형이 또 되냐면 얘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식인데 얘는 변형이 어떤 걸로 되냐면 직육면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직육면체 있잖아요. 이 그림 말고 직육면체는 세 개의 종류의 모서리를 가져요. 가로가 되는 모서리, 세로가 되는 모서리, 높이가 되는 모서리. 자, 근데 여기서 얘랑 관련된 게 뭐냐면 모서리의 합. 이 직육면체 모서리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A가 4개, B가 4개, C가 4개가 덧셈 되죠. 그럼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완벽하진 않지만 이 합의 구조가 결론은 모서리의 합으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그럼 얘는 이제 해결이 됐고 그럼 얘는 뭘까? 나와 있는 곱셈 공식 종류가 세 종류잖아요. 합, 제곱의 합, 2개 곱의 합의 2배. 그럼 얘는 뭘로 표현될까 했더니 AB가 AB 이건데 A와 B를 곱한 것. 민넓이. 근데 민넓이가 똑같은 게 몇 개 있죠? 2개가 있어요. EBC
얘잖아요. 초하고 똑같은 게 두 개. EC에 앞에 뚜껑, 뒤에 뚜껑. 아, 이게 EAB 플러스 EBC 플러스 ECA라는 거는 결론은 건널비의 총합이에요. 이걸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곱셈공식의 이 부분은 건널비의 합으로 나타나는구나. 그럼 얘는 뭘까? 이건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 길이를 구하려면 이 길이는 원래 이 밑면이 직사각형이죠. 직사각의 대각선 길이 구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 쓰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이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런 꼴로 나타나고 괜찮나요? 이 길이는 c죠. 다시 이 끝점과 이 끝점을 이으면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가 나와요. 이쪽 끝점과 반대쪽에 있는 끝점 이은 직육면체 내부를 통과하는 대각선. 수직관계 다시 피타고라스. 그럼 이 변의 길이는 루트를 씌운 상태에서 이거의 제곱. 이거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의 제곱 c제곱을 더하면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가 나와요. 그랬더니 어쨌든 완벽하지는 않지만 유사하죠. 직육면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려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는 가로제곱, 세로제곱, 높이제곱을 다 더한 값에 루트 씌우면 된다. 어쨌든 똑같은 것도 있지만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이렇게 뭐 4를 한다거나 루트를 씌운다거나 하게 되면 이 공식 자체가 직육면체 모서리야 건널비야 대각선 길이로 표현이 가능해져서 이 문제는 직육면체 활용 문제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다음 5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죠. 이거. 그러니까 왜 4번 공식에 2분의 2배 한 다음에 2분의 1 붙여놓고 이거 완전제곱식 바꾸는 거. 아까 질문하셨던 다 마이너스면 다 마이너스 가겠지만 이게 다 플러스면 가운데 플러스로 한 겁니다. 부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건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6번은 뭐예요? 6번은 여기 있던 게 이리로 간 거예요. 네. 그냥 끝에 있던 거 살짝 넘겨서 이렇게 표현해줬다는 거죠. 이항의 개념이죠. 이렇게 하면서 곱셈공식 변형을 이제 정리하게 되는데 요것을 많이 보던 거죠. 중2 때 A를 X로 B를 X분의 1로 중3 때 배웠던 곱셈공식 변형 중에 그래서 A와 B는 서로 연관이 없는 한 개념이었죠. 근데 그 A, B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얘네 둘의 개념은 역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 영수 형태로 바뀌게 되면 뭐의 차이가 있냐면 나머지는 다 똑같이 그냥 A가 X로 B가 X분의 1로 바뀐 것 뿐인데 여기 형태에서만 AB 꼴에서만 얘네가 1로 변환이 된다. 그래서 곱셈공식에 AB가 나왔던 것들은 다 1로 바꿔서 처리하시면 된다. 그럼 얘도 아까 전에 이랬었죠. 이 부분은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는 거죠. 3자 떼고 A 플러스 B 그 위에 세제곱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3 내려오고 앞뒤랑 곱해주고 앞에 있는 가로 다시 한번 복사해서 써주고 이렇게. 근데 쓰다 보니까 이거를 A를 X로 B를 X분의 1로 바꾸면 X분의 1 3번 곱하면 X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같은 규칙이에요. 3차 떼고 X 플러스 X분의 1 세제곱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붙고 3 붙여주고 앞뒤양 곱인데 앞뒤양 곱은 아까 말한 대로 1로 바뀌어요. 안 써도 되고 이 부분이 생략. 앞에 있는 가로 다시 한번 붙여서 써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규칙은 동일하니까요. 마이너스가 붙으면 3차 떼고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 내려와주고 앞뒤양 곱하면 역수라 생략. 앞에 있는 가로 다시 한번 복사해 써주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느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곱셈공식 변형에 관련된 내용은 다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워낙 네, 이런 건 3차니까 한번 연습해 볼까요?
다음 식을 보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값을 구하라고? 얘가 주인공이잖아요. 아, 나 이거 알아. 3차 떼고 플러스 마이너스 붙고 앞에는 위에는 3 내려와주고 앞뒤양 곱해주고 앞에는 가로 다시 복사 쓰는 거래. 숫자 껴놓은 거죠.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 곱하기 3 27 마이너스 18 얼마인가요? 9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는 뭐 굳이지 뭐 사실은 뭐 굳이 한번 해본다면 뭐 이런 거나 한번 해볼까요? 나머지는 그냥 뭐 공식 잘 외워서 대입만 잘하면 되니까. 이건 다음 조건을 가지고 75번 문제를 푸시오. 75번 이게 뭐였지? 이건 뭐를 활용해야 되지? 이거 아닌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2 내려오고 앞뒤양 곱해주고 이런 느낌. 걔를 a는 a로 두고 b를 a분의 1 역수 형태로 바꾼 거구나.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 그러니까 b만 a분의 1로 바꾸면 돼요. 그럼 a 플러스 a분의 1의 전체 제곱에 2 붙고 얘네를 곱하면 역수꼴이라 1 이렇게 숫자 갖다 끼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2 2가 된다 라는 거죠. 잘못 썼네요. 마이너스가 붙었네요. 난 플러스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건방지면 안 돼요. 건방지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로 붙고 플러스 2가 붙고 그래서 4 플러스 2 정답은 6이 된다. 이런 표현이었고 이거는 어디서 나왔었냐면 이 공식이 있었죠.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3의 플러스 2, 4 내려오고 앞뒤양 곱해주고 이 곱셈공식 변형에 맞춰주는 거예요. 역시나 a를 그냥 두고 b를 a분의 1로 그러면 a 플러스 a분의 1의 전체 제곱은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붙고 2, 4 붙고 앞뒤양 곱해주면 이렇게 숫자 대입 마이너스 2의 제곱 4 플러스 4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77번 저거는 뭐를 쓰는 겁니까? 그러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변형한 공식 3차 떼고 a 마이너스 b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 내려오고 앞뒤양 곱하고 앞에 있는 가로 다시 한번 써주고 맞춰서 a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분의 1은 3차 떼고 a 빼기 a분의 1 전체 세제곱 플러스 붙고 3 내려오고 앞뒤양 곱 생략하고 앞에 있는 가로 다시 한번 써주고 괜찮은가요? 말이 빠른가요? 괜찮아요? 이거 3번 곱하죠? 마이너스 8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4 이렇게 처리가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요 위에 있는 78번과 여기 78번 79번과 80번 81번은 적절히 섞어요. 그럼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돼요. 이것도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냥 대놓고 우리가 외웠던 곱셈 공식을 쓰라는 뜻이니까 저거 구하는 공식 얘를 구하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뒤에 플러스 3abc 이렇게 붙는 식 이거 떠올리면 되겠죠. 다 나와 있는 듯한데 뭐가 나왔나요? 얘가 안 나와 있죠. 다 나와 있는 듯한데 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잘 모르겠고 얘를 x라고 합시다. 얘는 플러스 2가 되죠. 여기에 부호 반대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x값만 구하면 돼요. 근데 x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왜 책에 보기에 안 나와 있지? 뭐지? 어떻게 구하지? 얘네 둘 쓰면 되겠네요. 이거는 여기서 배운 것 같은데 여기에 마이너스 2 AB BC CA 여기서 배웠었죠.
아직은 낯설 겁니다. 아직 배운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여기서 배운 거예요. 이거 이항하면 이제 이거 제곱해서 나온 식이야 또. 숫자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3의 제곱 9. 얘가 마이너스 2, 13. 집어넣죠? 마이너스 3 곱하기 15가 되니까 마이너스 45. 플러스 3, 마이너스 42. 이렇게 됩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뭐예요? 칠을 3으로 나누면 몫이 2가 되고 나머지 1이 남죠. 근데 이건 나눗셈을 표기하는 표기법이죠. 저 표기법을 우리가 연산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연산법이라는 얘기는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순으로 저걸 다시 배열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눗셈을 당한 7은 나누었던 숫자 3과 목 2의 곱이고 나머지 1의 합, 이러면 완벽하게 사칙 연산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저거를, 이 말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A를 B로 나누면 몫이 Q가 되고, 보통 앞으로 몫을 Q로 많이 쓸 겁니다. 나머지는 R이라는 개념을 쓸 거예요. 근데 이건 표기법이잖아? 수학적으로는 연산하려면 저거를 바꿔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앞으로 문장을 읽든지 이런 표현을 하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눔을 당했던 A는 나누었던 B와 목 Q의 곱이고 나머지 R의 합입니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말, 이만큼이 저 위를 표현한 겁니다. 근데 저 편에서 좀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저렇게 그냥 A, B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 보통은 X에 대한 관계식으로 많이, 왜 굳이 X입니까? 그러면 이유는 뭐 대단한 이유가 없죠. 또 알파벳 A부터 Z까지 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값을 모를 때 그 모르는 값에 대한 다항식 표현을 할 때는 웬만하면 특별한 거로 쓰면 모르니까 그냥 X라고 쓰는 것 뿐이니까. 그럼 X에 대한 어떤 관계식을 표현할 때 X가 들어있는 관계식을 그냥 우리가 앞으로는 fx라고 씁니다. 지금 fx는 함수 아닙니까? 함수일 때도 쓰이긴 하죠. 함수에서는 fx는 함수값의 개념을 쓰인다면 이 다항식에서 fx는 x를 포함하는 관계식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x를 포함하는 다항식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 x를 포함하는 다항식을 또 다른 x를 포함하는 다항식으로 나눠요. 그러면 몫은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나타날 테고 나머지도 x에 대한 다항식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정리한 거죠. 아까 위에서 ABQR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말을 그냥 x가 표현되는 다항식의 느낌으로 바꾼 것 뿐이니까. 그럼 얘도 이렇게 x를 포함하는 다항식 fx는 나누었던 gx와 목 qx의 곱이며 나머지 rx의 합으로 표현된다. 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이지? R의 차수가 B의 차수보다 작다? 이게 무슨 말이지?
7을 3으로 나눠요. 몫은 2가 되고 나머지 1이 남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나눈 숫자와 나머지의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3으로 나누면 나올 수 있는 나머지의 종류는 0 아니면 1 아니면 2만 나오죠. 네. 그치? 나누어 떨어지거나 나머지 1 남거나 나머지 2 남거나 나머지 3 남을 수가 없어요. 나머지 3 남았다는 얘기는 더 나눌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4 남았다는 뜻도 더 나눈 것도 나머지 1이 더 남았다는 뜻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뒤에는 나머지가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무조건 3보다 작아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근데 이게 숫자가 아니고 문자식일 때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나누었던 게 gx예요. 보통 제수라고도 하거든요. 제수. 나눈 숫자라는 뜻, 가감승제 할 때 이 제자가 나눈다 뜻인데 나누는 수, 나누는 식을 통칭해서 제수라 불러요. 얘가 나머지고. 그럼 이 개념이잖아요. 제수가 나머지보다 크다.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돼. 숫자일 때는 대수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문자에서 크다 작다 어디 있어? 뭐 부등식 풀라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좀 더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고로 다항식에 맞게 표현하다 보니까 제수의 차수를 말하는 거예요. 제수의 차수가 나머지의 차수보다는 커야 된다는 뜻이에요. 2차로 나누었으면 나올 수 있는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이 나와야 돼요. 아셨죠? 그럼 이 나머지를 표현할 때 1차 이하의 식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보통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ax 플러스 b. 1차. 앞에 있는 계수, 뒤에 있는 상수. 그러면 1차 이하면 2차로 나눴으니까 2차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니까 1차 이하란 말은 알겠는데 1차일 수도 있지만 상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상수면 x가 없을 텐데요. 그때는 a를 0으로 보면 돼요. 0x 그러면 b만 남는 거니까. 근데 만약 나눈 게 3차식이야? 그럼 나올 수 있는 나머지는 최대가 2차 이하의 식이니까 그때 나머지 식을 구체적으로 써줘야 될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2창, 1창, 상수항, 일반형 형태로.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나누는 게 있으면 1차식이면 어떻게 하죠? 그때 남는 나머지는 상수. 1차보다 낮은 차수는 상수밖에 없으니까. 단 상수 쓸 때는 A라고 보통 쓰지 않고 보통 R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나머지의 개념. 문자 없이 그냥 R이라는 숫자만 남는다. 문자가 있다는 얘기는 RX라고 표현하는데 X가 없는 문자니까 X가 없이 그냥 수로 표현될 때는 그냥 R이라고 보통 많이 써요. 그래서 나머지가 1차, 나눈 수가 1차, 그럼 나머지는 R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나머지가 2차, 그러면 나머지는 1차. 이렇게. 3차, 그럼 얘도 이렇게 3차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네. 이건 뭔가요? 이것만 하고 오늘 수업을 정리합시다. 집에서 또 병원 가셔서 기다리셔야 되니까. 이제는 직접적으로 문자와 문자를 나누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근데 문자를 나눴으면 하는 거는 중학교 때 잠깐 배웠는데 그거는 잘 떠올려서 보시면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나누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뭐 4x 제곱 플러스 2x를 뭐 x로 나누시오. 그러면 이렇게 약분, 이렇게 약분.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는 파트는 사실 배운 적이 없어요. 이건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데 이 2차식을 이 1차식으로 나누시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여기다가 나눗셈 하듯이 똑같이 이 나눔을 당하는 관계식을 쓰시고 네 이렇게 나누는 식을 쓰시고 그 여기다 이제 목 써야 돼요. 근데 목을 쓸 때는 어떻게 쓰지? 숫자일 때는 잘 나눠지는데 문자일 때는 어떻게 쓰지? 뭐 잘 보면 이걸 최대 곱해서 7에 가장 가까운 숫자나 그 수를 찾는 거죠. 이렇게 되죠? 이거 곱해잖아요. 이런 규칙으로. 그럼 여기는 2차식, 얘는 1차식, 그럼 최대한 차수를 맞추려니까 1차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x에 대한 1차식에는 x를 썼겠죠? 이렇게 x를 썼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곱해서 내려올 때 이 위에서 아래를 빼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곱하면 x 제곱이 나오는데 6x가 보이네요. 6x 제곱이. 이걸 지워줘야 되거든. 차수를 자꾸 떨어뜨려 주니까. 숫자 자꾸 작게 만들잖아. 이거 차수를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x만 곱하면 안 될 것 같아요. 6x를 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6x를 곱하면 분배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곱해야 되는데 항이 두 개잖아. 분배하셔야 돼요. 6x 제곱 플러스 6x 한 다음에 위에서 아래를 빼요. 그럼 차수가 줄어들어요. 없어지고 2x 이건 뺄 게 없으니까 내려오겠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지? 나머지를 봐야 돼요. 나머지가 1차 나누는 것도 1차. 그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나머지는 항상 나누는 숫자보다 차수가 작아야 된다고. 더 나눠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차수가 동일한데요? 그럼 개수만 맞추면 돼요. 플러스 2. 분배합니다. 2x 플러스 2. 위에서 아래를 빼요. 마이너스 1. 그럼 끝났어요. 그럼 왜요? 남은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차수가 작아지면 그만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2차식을 이 1차로 나누면 몫이 얘인가요? 네. 그럼 얘가 나머지겠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쓰시면 안 되고 이해를 관계식처럼 써야 돼요. 관계식.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 문제가 몫과 나머지만 구하라면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만약 이 관계를 떠올리려면 6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을 얘로 나누면 이란 뜻은 나눈 식과 몫을 곱할 수 있게 돼요. 6x 플러스 2. 7을 3으로 나누면 몫이 2가 되고 나머지 1, 얘를 7은 나눈 숫자와 몫의 곱이고 나머지 1의 합. 이런 느낌이니까 나눈 식 x 플러스 1과 몫 6x 플러스 1의 곱이며 나머지 마이너스 1의 합.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앞으로는 나눈 숫자, 나눔을 당하는 숫자, 나눈 숫자, 몫, 나머지를 보면 빨리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식이 필요할 거거든, 앞으로. 이건 그냥 이걸 표현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고 계산법일 뿐이지 실제로 앞으로 다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나눗셈을 이렇게 관계식, 등식화하는 연습을 집에서 잘 해오시기 바라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과제는 여기까지 연습해 오시면 됩니다. 실전 감각까지 해서 여기까지 연습해 오시면 돼요. 24페이지까지. 그래요. 고생했어요. 얼른 가세요. 그리고 나갈 때 여기 1차 함수 문제 드릴 테니까 받아가시고. 이게 그때 말한 대로 이게 아직 1차 함수가 어디까지 연습이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서 조금 쉬운 거를 가져왔어요. 아니, 쉽다고 해서 엄청 쉬운 건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것들 연습할 수 있는 것만 가져왔으니까 이거 한번 잘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좀 더 어려운 교재를 갈 거니까